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기 있는 한 여인의 죽음과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청주중앙시장.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이곳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깨어났다. 매캐한 고춧가루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뒤섞였다. 35세의 민수는 시장 입구 모퉁이의 떡볶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25세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년. 처음엔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시장 아들로 자리 잡았다. 민수야, 오늘도 떡볶이 맛 최고네. 단골 아주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구부정한 등 낡은 회색 점퍼의 72세 노인 순애가 천천히 걸어왔다. 얘야, 떡볶이 한 접시만 주겠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으며 손으로 목을 쓸어내렸을 때였다. 민수의 눈이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에 꽂혔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은빛 체인에 달린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나비의 날개에 새겨진 섬세한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다. 민수는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다. 아니, 똑같은 목걸이를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떡볶이를 담던 국자가 철컹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저 목걸이 저건 분명 엄마 유품 사진 속에 있던 그것과 똑같아. 민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어렸을 적 본 어머니의 유일한 사진을 떠올렸다. 20몇 살쯤 돼 보이는 어머니가 이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어머니의 목에도 똑같은 나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 그 목걸이 참 예쁘네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무심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응, 이거 아주 오래된 거란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맡기고 간 거란다. 그게 30년도 더 됐네.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30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꼭 30년 전이었다. 누가 맡기셨어요? 순애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슬픔,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왜 그걸 물어보는 게냐? 제 어머니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사진에서 봤어요. 순애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어머니? 순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네,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시장에서 사고로. 순애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이만. 할머니 잠깐만요. 민수가 순애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민수가 황급히 부축했다.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내가 그 아이의 아들이구나. 그 아이요? 제 어머니를 아세요? 순애는 대답 대신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이건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얘야, 내 엄마는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계속 순애 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 두려움 가득한 눈빛,
그리고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는 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결심했다. 반드시 알아낼 거야. 엄마에 대한 진실을. 그는 주머니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5살쯤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나비 목걸이. 엄마, 이게 뭐예요? 왜 할머니는 그렇게 놀란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스쳤다. 민수는 사진을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순애 할머니. 내일 다시 만나야 해, 반드시. 민수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 제일 위 칸에서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앨범을 몇 장을 넘기자 그 사진이 나타났다. 1994년 봄 청주 중앙시장 입구. 25살의 어머니 지숙이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목에는 작은 나비 목걸이가 또렷이 보였다. 이게 대체 뭐지? 민수는 중얼거렸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민수야, 벌써 일어났니? 58세의 고모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니, 새벽에 웬 앨범을? 영희는 민수 손에 들린 앨범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고모, 이 목걸이 봐요. 근데 어제 시장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본 것 같아요. 영희의 눈이 커졌다. 뭐, 똑같은 목걸이? 내 시장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차고 계셨어요. 30년 전에 누가 맡기고 갔다고. 영희는 사진을 민수에게 돌려주며 눈을 피했다. 그냥 비슷한 거겠지. 아니에요. 고모 정말 똑같았어요. 민수야! 영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괜한 생각하지 마. 민수는 고모의 반응에 당황했다. 왜 그러세요, 고모? 혹시 뭔가 아시는 거예요?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 할머니 다시 찾아가지 마. 왜요? 그냥 지난 일은 묻어두는 게 좋아. 영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멍하니 앨범을 내려다보았다. 고모의 이상한 반응. 떨리는 손. 피하는 눈빛. 뭔가 있다. 왜 고모가 저렇게 반응하지? 뭔가 숨기고 있어. 엄마의 죽음에도 뭔가 있는 거야. 민수는 앨범을 다시 펼쳤다. 어머니 사진 뒷장에는 장례식 사진들이 있었다. 1995년 6월 15일. 공식 기록상 어머니는 시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새벽에 물건을 나르다가 트럭에 치였다고. 하지만 민수는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엄마는 시장에서 가게를 한 적이 없잖아. 왜 새벽에 시장에 있었던 거지? 그는 고모방 문을 노크했다. 고모,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엄마는 왜 새벽에 시장에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건 누군가를 만나러 갔었어. 누구요? 모른다,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 민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시장으로 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애 할머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민수야, 어제 순애 할머니 찾았던 거 맞지? 네. 아주머니 혹시 할머니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시장 뒤쪽 달 동네 어딘가에 사신다고 들었어. 그날 저녁 민수는 고모 몰래 영희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다. 영희가 부녀의 모임에 간 사이 민수는 영희의 방문을 열었다. 옷장 제일 안쪽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다. 청주 중앙시장 인근 여성 변사체 발견. 1995년 6월 15일자 신문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새벽 5시경 시장 뒤편 골목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목격자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 추정? 다음 스크랩. 시장 여성 사망 사건, 단순 사고로 결론. 그리고 마지막 편지. 봉투도 없이 접혀 있던 편지였다. 필체가 흔들렸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워. 그 사람들이 날 쫓아오고 있어. 민수를 부탁해.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한테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 목걸이는 순애 언니한테 맡겼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겠지. 순애 할머니. 민수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야, 있니? 고모의 목소리였다. 민수는 황급히 편지들을 넣고 옷장을 닫았다. 하지만 편지 한 장은 주머니에 넣었다. 영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 하고 있었어?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영희는 민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민수야, 영희가 말했다. 내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알아 하지만 고모,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수가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 맞아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그날 밤 민수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그 사람들이 날 쫓아오고 있어. 민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반드시 순애 할머니를 찾아갈 것이다. 이른 아침 민수는 시장 뒤편 달동네로 향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주변 집들을 살폈다. 혹시 순애 할머니 아세요? 민수는 할머니들께 물었다. 아, 그분. 저기 제일 끝집에 사셔. 파란 대문 있는 집. 민수는 파란 대문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리고 순애가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너가 어떻게 여길? 할머니, 제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 어머니에 대해서. 순애는 한숨을 쉬면서 문을 열었다. 들어와라. 집안은 좁았지만 깔끔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 어머니가 있었다. 20살쯤 돼 보이는 젊은 어머니가 순애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다. 이건 어머니 사진이네요. 앉아라. 순애가 소파를 가리켰다. 할머니 우리 엄마를 아셨던 거죠?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숙이 그 아이는 나한테 딸 같은 아이였어. 딸 같은? 혈육은 아니지만 내가 키웠단다. 15살 때부터. 그 아이는 고아였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지숙이는 착한 아이였어. 그런데 25살 되던 해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요? 순애는 목걸이를 꺼내 쥐었다. 이 목걸이를 준 사람 정우. 정우요? 시장 상인회장. 정우. 민수는 깜짝 놀랐다. 정우 회장. 청주 중앙시장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인물. 목걸이는 그 사람이 지숙이한테 준 거였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 정우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숙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우는 태도가 돌변했어. 하지만 지숙이는 널 낳기로 결심했단다. 그럼 정우 회장이 제 아버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협박했지. 그래서 엄마는 1995년 지숙이가 우연히 알게 됐어. 정우가 시장 재개발 과정에서 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민수는 숨을 멈췄다. 지숙이는 고민했어. 그런데 정우가 먼저 알아챘어. 지숙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지숙이가 날 찾아왔어. 목걸이를 내게 주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증거로 쓰라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음 날 새벽 지숙이는 순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엄마는 살해당한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 그리고 정우의 세력이 너무나 컸어. 민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래서 난 이 목걸이를 숨겼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민수는 순애를 바라봤다. 왜 이제야? 무서웠어. 너마저 잃을까봐. 민수는 집을 나섰다. 발걸음은 단호했다. 오후 민수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때 62세의 정우가 걸어오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도 장사 잘 되나? 민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네, 혹시 우리 어머니 아셨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머니? 네, 이 시장에서 199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숙이요. 정우의 손이 떨렸다.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다. 지숙이? 민수는 휴대폰에서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다. 엄마가 차고 있던 목걸이인데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정우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정우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민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정우는 사무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젊은 시절 지숙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수가 미안해. 난 어떡하면 좋을까? 그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나야 문제가 생겼어. 그 목걸이가 나타났어? 민수 녀석이 눈치챈 것 같아. 이번엔 예전처럼 덮을 수 없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수가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정우 회장이 어젯밤에 응급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졌대. 그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혹시 민수 씨 맞으세요? 저는 MBC 추적 60분 PD 미라라고 합니다. 혹시 정우 회장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민수와 미라의 눈빛이 마주쳤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미라 PD를 가게 뒤편으로 안내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미라는 노트를 꺼냈다. 사실 제보가 들어왔어요. 청주중앙시장 재개발 과정에서 1990년대에 큰 비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한 여성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제보예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혹시 민수 씨 어머니 아니세요? 어떻게? 제보자가 알려줬어요. 미라는 파일을 꺼냈다. 이게 1995년 당시 재개발 관련 서류예요. 민수는 서류를 넘겼다. 눈에 띄는 이름. 정우. 맞아요. 정우 회장은 당시 재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약 50억 원의 돈이 사라졌어요. 횡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 씨 어머니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세요? 민수는 망설였다. 목걸이를 말해야 할까? 시간을 드릴게요. 미라는 명함을 건넸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며칠 후 민수는 순애를 다시 찾았다. 할머니, MBC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순애는 놀랐다. 뭐라고? 이제 기회예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안 돼. 위험해. 30년 전이랑 다릅니다. 이젠 달라졌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넌 몰라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도 이제 숨지 마세요. 순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라. 며칠 후 민수는 미라에게 연락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다. 이 목걸이 보이시죠?
이게 정우 회장이 엄마한테 준 거예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DNA 검사가 가능하겠네요. 민수는 편지도 꺼냈다.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히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증언도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방송에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우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러나 일주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청주중앙시장 상인회장 정우의 숨겨진 과거.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이게 사실이야? 설마. 민수의 가게 앞에도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야, 이거 너랑 관련 있어? 민수는 당황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군가 먼저 폭로한 것이다. 그때 정우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좋아. 정우는 비웃었다. 다들 들으세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민수가 반박했다. 그럼 이 목걸이는 뭔가요? 민수는 휴대폰에서 목걸이 사진을 찾아서 보였다. 엄마가 차고 있던 거예요. 회장님이 주신 거 맞죠?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 편지.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만. 정우가 소리쳤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민수도 소리쳤다. 회장님이 엄마를 죽인 거 맞잖아요. 증거가 있어? 정우가 되물었다. 30년 전 일이야. 이봐요. 순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숙이는 정우 씨한테 협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다. 아니에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요. 증거가 없잖아. 정우가 소리쳤다. 저도 봤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깡마른 60대 중반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나 봤어요. 그날 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그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태식이? 저는 1995년 당시 시장 관리 직원이었어요. 그날 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지숙 씨는 정우 회장을 만나러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죠.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지숙 씨가 서류를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정우 회장이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쯤 검은색 승용차가 왔어요. 그 차에서 누가 내렸죠? 미라 PD가 카메라를 들고 물었다. 두 명의 남자였어요. 그들이 지숙 씨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1시간 후 시장 뒷골목에서 지숙 씨가 발견됐죠. 교통사고로 위장되어서. 거짓말이야. 정우가 소리쳤다. 왜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타나? 태식은 고개를 떨궜다. 무서웠어요. 정우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수 씨. 민수는 태식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이야, 다 끝났어. 미라가 다가왔다. 정우 회장님, 인터뷰하시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해명 무슨 해명을 해. 다 사실이야. 사람들이 술렁였다. 나는 겁쟁이였어. 그래서 지숙이를.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도착했다. 정우는 체포됐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밤 10시 민수는 경찰서에서 나왔다. 고모 영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야, 영희는 민수를 끌어안았다. 수고했어. 고모도 알고 계셨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너를 지키려고.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시장 분위기는 복잡했다. 그래도 30년이나 속고 살았다니. 민수가 대단한 거야. 민수의 가게 앞에는 화환과 편지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다. 청주시장 사건, 조작 의혹 제기. 인터넷 기사가 떴다. 정우 측 변호인단의 반격이었다. 목격자 김태식, 도박 빚에 시달려. 민수 측에서 금전 제공 의혹. DNA 검사도 신빙성 없어. 민수는 얼어붙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정우 회장님은 30년간 이 시장을 이끌어온 분이야. 증거도 없는데 매장하는 건 아니지. 회의 끝에 투표가 이뤄졌다. 60명 중 42명이 민수의 영업 정지에 찬성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미안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영업을 중단하는 게 좋겠어. 민수는 회의장을 나왔다. 그날 저녁 순애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순애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가 찾아왔어.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 증언을 번복하라고 협박했어. 민수의 주먹이 떨렸다.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했어요. 민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다음 날 민수는 태식을 찾아갔다. 태식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500만 원도. 그 돈은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제 계좌로 보낸 거예요. 민수는 상황을 이해했다. 정우 측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미안해요. 전 겁쟁이에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민수는 고시원을 나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고모가 말했다. 민수야, 그만둘까? 너무 힘들잖아. 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민수 씨죠? 저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당신 사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로요. 내외요? 제 어머니도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됐어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였다. 그때 미라 PD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1995년 당시 경찰 조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만나요.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민수는 미라 PD와 카페에서 만났다. 미라는 노트북과 두꺼운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 뭘 찾으신 거예요? 1995년 경찰 조서를 입수했어요. 미라는 낡은 서류들을 펼쳤다.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5시 15분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119 신고 기록을 보면 5시 3분에 이미 신고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숨을 죽였다. 누군가 사고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제 수사를. 아직 부족해요. 시간 차이는 오류일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당시 현장을 처리한 경찰관 박종철 형사. 아직 부산에 계세요. 하지만 정우 회장과 친한 사이였대요. 민수는 주먹을 쥐며 일어섰다. 그래도 가봐야죠. 이틀 후 민수와 미라는 부산으로 향했다. 박종철이 사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다. 누구십니까? 박종철 형사님 맞으시죠? 1995년 청주중앙시장 사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종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건 제 어머니 사건이에요. 박종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십시오. 차 한잔 하세요. 박종철이 보리차를 내왔다. 형사님, 제 어머니 이지숙 씨 기억하세요? 박종철은 차를 마시며 손이 떨렸다. 기억하지 어떻게 있겠소? 진짜로 교통사고였나요? 긴 침묵이 흘렀다. 35년 형사 생활 수백 건을 처리했소. 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평생 가슴에 돌처럼 남아있어. 무슨 뜻이에요? 박종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민수와 미라는 숨을 멈췄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트럭 운전자는 이미 떠났고 목격자도 없었어. 신고는 사고 전에 들어왔지. 왜 그걸 묵인하신 거예요? 박종철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정우 회장이 나를 찾아왔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내 딸 사진을 보여주더군. 협박이었지. 그럼 나는 겁쟁이였소. 진실보다 내 가족을 선택했소.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형사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박종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내가 현장을 재검토했소. 비공식적으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지. 무엇을요? 지숙 씨 몸에 있던 타박상들이 교통사고로 설명하기 어려웠소. 박종철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걸 30년 동안 보관했소. 그는 봉투를 건넸다. 현장 사진들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꺼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민수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검은색 승용차와 두 남자가 보였다. 이 사람들. 왼쪽이 당시 정우 회장의 운전기사 강만식이라는 자지. 오른쪽은 정우 회장의 동생 정우. 미라가 사진을 촬영했다. 이것은 충분한 증거가 돼요. 하지만 박종철은 고개를 저었다. 강만식은 10년 전에 죽었소. 정우는 5년 전부터 치매로 요양원 해. 그럼 상황 증거는 됩니다. 그리고 나는 증언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소. 민수는 박종철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준호 변호사였다.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DNA 재검사 요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태식 씨가 마음을 바꿨대요. 제가 태식 씨 딸 보호를 요청했고 승인됐어요. 민수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시장으로 돌아갔다. 몇몇 상인들이 다가왔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가 성급했어. 박 형사 증언 봤어. 내가 맞았구나. 그날 저녁 순애를 병문안 갔다. 순애 할머니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민수는 부산에서의 일을 이야기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내 할머니 덕분이에요.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민수야, 엄마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 진실은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 미라가 말했다. 박 형사님 증언이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같은 시각 구치소. 정우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면회를 왔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다 끝났어? 아직 아닙니다. 그만해. 정우가 변호사를 제지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진실을 말하고 싶어. 무슨 말씀을?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이제 벌을 받고 싶어.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사흘 후 정우는 검찰에 정격 자백했다.
1995년 6월 14일 밤 저는 이지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했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막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우는 눈을 감았다.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후는 그들이 지숙 씨를 차에 태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시간 후 사고가 났다고. 저는 박종철 형사에게 전화해서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건가요?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우의 자백은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청주시장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민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느껴졌다. 드디어 모든 게 드러났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미라 PD였다. 민수 씨, 방송 확정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특집으로. 민수는 미라와 포옹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산소를 다시 찾았다. 엄마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민수는 묘비 앞에 목걸이를 놓았다. 이제 엄마한테 돌려드려요. 민수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저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금요일 밤 10시 MBC 추적 60분 특집 방송이 시작됐다. 30년 전 청주 중앙시장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라 PD의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다. 민수, 순애, 태식, 박종철의 인터뷰가 차례로 나왔다. 시장 상인들은 TV 앞에 모여 방송을 시청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방송은 50분간 이어졌다. 정우의 자백, 박종철의 증언, 현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됐다. 방송이 끝나자 시장은 술렁였다. 분노, 슬픔, 충격이 뒤섞였다. 민수는 집에서 방송을 시청했다. 고모와 함께 끝났네. 모든 진실이 지수가 보고 있니? 영희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민수야. 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알아요. 고모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하죠? 당연한 거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시장에 나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의심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상인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사과하고 격려했다. 상인의 부회장이 다가왔다. 민수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영업 정지를 즉시 해제하고 내게 사과하고 싶어. 오후 회의에서 민수는 정식으로 복권됐다. 그리고 상인들은 결정했다. 이지숙 씨를 기리는 추모 공간을 상인의 사무실에 만들자. 그리고 매년 6월 15일을 진실의 날로 정하자. 민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구치소로 정우를 면회하러 갔다. 유리창 너머로 정우가 나타났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왜 왔나?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와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나? 둘 다요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넌 지숙이를 많이 닮았어. 그 눈빛 정의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다. 저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전 고모 밑에서 자랐고 그걸로 충분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엄마를 죽인 건 용서 못해도 이제 진실을 말해준 건 감사해요. 그 용기는 인정해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용기, 네. 30년간 거짓으로 살다가 진실을 말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갈게요.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민수야. 정우가 불렀다. 그러나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민수는 대답 없이 면회실을 나왔다. 구치소 밖.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변호사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후련해요. 증오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다. 정우는 살인 교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민수, 순애, 태식, 박종철, 그리고 수많은 시장 상인들이 자리를 메웠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정우가 일어났다. 법정을 둘러보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저는 30년간 거짓으로 살아왔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이지숙 씨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정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에게, 순애 할머니에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정우는 민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김정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민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미라 PD가 다가왔다.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당연해요. 모두가 상처받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할 거예요?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정의롭게, 떳떳하게.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라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될 거예요. 민수 씨라면. 그날 저녁 시장에서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작은 재단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꽃이 놓여 있었다. 민수가 앞에 나섰다. 오늘 제 어머니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정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용기가 오늘의 진실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눈물을 참았다. 저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처럼 살고 싶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묵념했다. 1분간의 긴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추모식이 끝난 후 순애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시장 벤치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순애는 낡은 통장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지숙이가 모은 돈이야. 정우가 보낸 돈 지숙이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통장에 넣어뒀어. 민수는 통장을 펼쳤다. 정우가 보낸 돈에 이자가 쌓여서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이걸 어떻게 해? 받아라.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유산이야.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해. 민수는 통장을 꼭 쥐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상인의 회의에서 발표했다. 저는 떡볶이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인들이 술렁였다. 법률 공부를 할 겁니다.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부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상인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박수를 쳤다. 잘 생각했어, 민수야. 하지만 이 시장은 계속 올 겁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떡볶이 가게를 정리했다. 30년간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그 자리. 냄비를 닫고 조리대를 정리하고 간판을 내렸다. 그때 미라 PD가 나타났다. 민수 씨, 후속 인터뷰 하나만 할까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끝이자 시작인 것 같아요. 새로운 계획은요? 법률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나이가 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왜 그 길을 선택했나요? 민수는 생각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엄마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다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미라는 카메라를 내렸다. 민수 씨는 정말 어머니를 닮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서울로 올라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기차에서 내려 캠퍼스를 바라보는 민수. 35살의 늦은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해요. 엄마가 시작한 그 싸움 제가 이어갈게요. 민수는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3년 후 민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정의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주로 하는 곳이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순애 할머니, 태식, 박종철 전 형사, 시장 상인들, 미라 PD. 축하해, 민수야. 상인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고마워요, 여러분. 순애가 민수를 껴안았다. 지숙이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할머니 덕분이에요. 사무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편지. 민수야, 엄마는 내가 떳떳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돈이나 권력보다 정의를,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길. 엄마가 민수는 매일 아침 그 편지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첫 의뢰인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증거를 모았지만 회사의 압력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음. 민수는 서류를 읽으며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두렵고 외롭고 막막했던 그때.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줄게. 민수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 저는 정의법률사무소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떳떳하게, 정의롭게.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민수는 묘비 앞에 앉았다. 엄마가 남긴 것들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목걸이, 편지들, 그리고 용기. 민수는 나비 목걸이를 꺼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정말 편히 쉬셔도 돼요. 엄마의 꿈, 제가 이룰게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민수는 일어나 묘비에 손을 댔다. 사랑해요, 엄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0년 후 민수는 이제 50세가 되었다.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현역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청주중앙시장은 정의의 시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매년 6월 15일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지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상인의 사무실의 추모 공간은 더욱 확대되어 이제는 작은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어머니의 사진, 목걸이, 편지들,
그리고 청한 여인상이 전시되어 있었다.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지숙 1970-1995 그녀의 용기가 한 아들을 변화시켰고 한 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을 읽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5살이야. 엄마는 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궁금해. 한 가지만 약속해줘. 떳떳하게 살아줘.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줘. 약한 사람 편에 서줘. 그러면 엄마는 어디에 있든 행복할 거야. 우리 아들 영원히 사랑해,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약속을 지키며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약한 사람 편에 섰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있었다. 45년 전 한 여성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45년 후 그녀의 아들은 그 뜻을 이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것이 이지숙이 남긴 유산이었다. 용기, 정의, 그리고 사랑. 청주중앙시장은 오늘도 활기차다. 상인의 사무실 전시관에는 여전히 이지숙의 사진이 걸려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건너편 법률사무소에서는 민수가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답을 주신다면 따뜻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